블로그 주 방문자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도 있어요. 블로그를 하는 거의 모든 방법론이 꼼수 아니면 뇌피셜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건 거의 다 쓰레기고요. 키워드를 넣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블로그 마케팅 역사상 가장 비싼 지식이에요. 헛소리 한마디도 없이 알려드립니다. 아주 쉬워요. 자,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검색어. 그러면 당신은 이 키워드를 이렇게 추종하고 쫓아다니면서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따라다니는 키워드 노예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키워드를 내려다보면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키워드 지배자인가요? 99.9%의 블로거가 키워드 노예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유튜브에 블로그 강의 영상들을 쭉 봤는데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낭비 그만하시고요. 그나마 좀 봐줄 만한 내용의 블로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문장이면 끝나는 쉬운 내용을 막 20분씩 외계어로 설명해서 문제지. 여러분은 그런 영상을 몇 시간이고 보시려고 블로그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로직 공부하려고 블로그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뭔데 이런 소리를 하는가? 쓸데없는 내용이니까 스킵하셔도 되는데 뒷부분의 내용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끝에 나오는 주의사항을 모르면 큰일 나고 끝까지 봐야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키워드 노예와 키워드 지배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북리뷰 독후감만 쓰는 블로그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저는 좀 이런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저는 백지 상태의 블로그로 3주 만에 포스팅 11화로 사업을 만들었고요.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협찬 체험단 이딴 거 아니고 현금 수익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블로그 주 방문자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블로그 강의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고 제자들이 성공해야 진짜죠. 그 블로그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써서 홍보 없이 바로 월 1000만원을 찍었는데 바로 판매를 중지해버려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진 않지만 그분들 중에는 하루 만에 60만원을 벌었다는 분들도 계셨고 백지 상태로 창업해 며칠 만에 수익을 낸 분들도 계셨고 블로그하고는 좀 상관없어 보이지만 텀블벅 펀딩을 성공하신 분도 계셨죠. 어쨌든 본인이 제 책 덕분이라고 해요. 기계적인 블로그 꼼수 방법론이 아니고 마케팅의 본질이나 큰 그림,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제 책대로 반년 정도 블로그를 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도 있어요. 이건 뭐 인플루언서들만 보이는 화면인가 봐요. 저는 뭐 관심도 없어서 잘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 책대로 블로그를 시작한 제자 한 명의 첫 일주일 그래프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며칠 만에 나온 결과이고 어떤 미래가 올지는 정해져 있죠. 시작하고 2주 동안 글을 13개 썼는데 그중에 9개가 5위 이내에 상위 노출됐어요. 1위도 몇 개 있고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의 스몰 키워드들이긴 하지만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제 책대로만 해서 어때요? 블로그 얘기 좀 해도 괜찮겠죠? 이 영상은 그 책의 한 페이지를 공개해드리는 것이기도 하니까 블로그 역사상 가장 비싼 지식입니다. 제 책 찾아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저분들이 성과를 얻은 건 본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걸 내세우지 않았죠. 거의. 배운 대로 안 하는 사람이 99%거든요. 쌓인 게 많죠. 책이 너무 쉬운 내용으로 돼 있어서 더 심해요. 그리고 어차피 마케팅 강사나 대행사분들한테는 안 팝니다. 그런 분들은 하시던 대로 꼼수나 계속 연구하면서 거짓말이나 열심히 해서 먹고 사시면 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시작해보죠. 키워드 노예와 키워드 지배자. 자,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북리뷰 독후감만 쓰더라도 블로그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키워드 노예를 벗어나서 키워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리뷰를 한다고 하면 99%의 블로거가 어떻게 소재를 찾고 글을 쓰고 어떤 식으로 제목을 짓죠? 보통 검색어 숫자를 보면서 검색 많이 되는 책 제목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습니다. 역행자 리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억대 연봉 인기 작가, 라이프해커 자청의 무자본 창업 비밀. 예시가 좀 너무 싼 마이라서 웃기긴 한데 보통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요. 한마디로 키워드 넣으려고 안달하죠. 왜? 그 관련된 검색어를 친 사람들한테 결과 화면에 노출되려고.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많이 넣으려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넣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쭉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라이프해커 자청 역행자 이런 키워드가 한 달에 몇천 번 검색이 된다면 어떻게든 그 검색 횟수에 걸려보려고 그러다 한 명이라도 들어왔으면 하면서 저런 식으로 제목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상 방문자 집단의 규모는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최상위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 키워드 검색 수량까지가 한계예요. 그렇죠. 글 본문은 보통 어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라이프해커 자청의 역행자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책 표지 사진 올리고 라이프해커 자청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셨어요. 검색어 하나라도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저자 사진이 나오던가 뭐 역행자에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저런 내용도 나오네요. 인용 문구, 뭐 책 찍은 사진, 뭐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이 작성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형태의 제목과 본문은 처음부터 오직 누구만을 타겟하고 있죠? 그 저자의 그 책을 찾아보는 사람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위에서 조금 이야기했죠. 첫째, 아무리 많아도 그 키워드 검색량이 한계고 둘째, 이미 그 책에 대해 알고 그 책을 찾고 싶은 사람만을 처음부터 타겟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극의 질문 하나를 던져보죠. 그러면 타겟은 넓어지나요? 좁아지나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처음부터 그 책 제목을 검색한 사람들만 타겟하고 있고 설령 다른 검색어에서 우연히 결과에 뜨더라도 사람들이 클릭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책을 알아야만, 그 책에 관심이 있어야만 클릭합니다. 제목에서부터 제한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다른 검색어를 찾으면서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내 글을 발견했다면 제목만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책 광고 아니면 책 리뷰구나. 클릭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검색 결과에서 우연히 발견했어도 절대 클릭을 안 하죠. 처음부터 그 책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게 키워드 노예란 말이에요. 99%의 블로거가 이걸 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성장 한계를 시작 전부터 제한하면서. 키워드를 쫓아다니면서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려는 기본 마음가짐과 접근이 잘못돼서. 그럼 키워드 지배자는 무엇이냐?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례 하나의 단순한 예시가 아니고 블로그라는 매체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거예요. 키워드 밑에서 우왕좌왕 쫓아다니는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배하는가, 어느 쪽이 멋있겠어요. 끝에 나오는 주의사항까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책을 읽고 북리뷰 독후감을 쓴다면 제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청 초사고 글쓰기를 치면 21살 소심한 청년이 하루 만에 2억을 번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와요. 벌써 후킹 되셨죠? 라이프 해커 자청 초사고 글쓰기를 쳐도 나와요. 즉 타겟 검색어에 어차피 나와요. 제목에 키워드가 없죠. 하나도. 근데 이 글이 만약에 전혀 다른 검색어를 치던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노출돼서 눈에 띄었을 때 클릭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북리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제목 자체가 후킹이니까. 똑같은 글의 제목이 만약에 라이프 해커 자청, 초사고 글쓰기, 베스트셀러 전자책 리뷰 이런 제목이었다면 이 책에 대해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맥락에서 이 글을 발견한 사람들은 클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특정 책의 리뷰 혹은 광고 글이라는 걸 제목에서부터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무자본 창업 신화라는 단어를 쳐보면 같은 글이 거의 최상위에 노출됩니다. 이때 자청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클릭을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클릭하고 열심히 읽겠죠. 특정 책의 홍보인 것도 아예 모른 채로. 큰 아이디어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하시면 더 위에 뜨는 것 같아요 하는 얄팍한 뇌피셜 꼼수 방법론이 아니고 블로그를 하고 인터넷에 콘텐츠를 발행하는 기본적인 철학과 접근 방식의 이야기예요. 블로거의 그릇입니다. 거의 모든 블로거가 키워드만을 타겟해서 그 키워드만을 목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걸 꼭 제목에 넣어서 상위 노출시키려고만 하니까 사실은 잠재 방문자에게 클릭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게 잘못된 방법이냐? 급히 찾느라고 대충 찾아서 예시가 좀 허접한데 취업준비생 불행 같은 거 쳐보세요. 최상위 노출된 글에 키워드 하나도 없어요. 회의감 뜻 같은 거 쳐보세요. 9번째로 노출된 글에 키워드 하나도 없습니다. 급히 찾다 보니까 네이버 포스트지만 관찰력을 갖고 웹서핑을 하다 보면 키워드 하나도 없는 상위 노출 글 겁나 많아요. 제목에만 없는 게 아니고 본문에 아예 키워드가 없어요. 여러분도 검색 좀 해보시다 보면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검색 로직은 오직 어느 쪽으로만 발전하죠? 제목 맨 앞에 꼭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 하는 식의 기계적으로 딱 떨어지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글을 써온 맥락과 주제, 노출시켜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 평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큰 그림으로 판단하는 스마트한 AI 기반의 로직으로 발전되죠. 검색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유사한 단어나 비슷한 맥락을 이해하려고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아예 안 써도 최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지겠죠. 제목에 키워드를 넣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낚시성 제목을 쓰세요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광탈해서 망해요. 제목을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란 뜻이 아니고요. 오해를 하시면 아주 곤란하고요. 단지 온라인에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게 목적이면서 상위 노출 테크닉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임의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클릭이 안 될 방향으로 그들을 쫓아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리뷰 블로그가 성공하기 힘든 거고요. 아무리 가치 있는 내용을 글에 담고 있다고 해도 제목에서 이미 타겟 방문자가 아닌 사람을 전부 차단하고 못 오게 막으니까. IT 분야도 이게 굉장히 심하죠. 대부분의 전문적인 분야는 이게 심합니다. 왜? 제품 모델명 키워드 잡으려다가 그 제품을 검색한 사람들한테만 어필되니까. 여기에 대해 두 가지 눈에 착각이 있는데 본문을 어떻게 쓰는가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여기서 해결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상위 노출된 글들 보면 제목에 다 키워드 쓰던데요? 그래 보이죠? 이게 눈의 착각입니다. 일종의 통계의 역행이에요.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야 상위 노출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블로거가 제목에 키워드를 넣기 때문에 상위 노출된 글들도 그런 게 대부분인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죠, 완전히. 그렇게 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2. 그러는 게스마트 당신 글도 제목에 키워드 넣었던데? 당연히 주제에 맞는 정상적인 글을 쓰고 정상적인 제목을 붙이다 보면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단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제목에 키워드를 꼭 넣겠다는 집착, 맨 앞에 넣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 밑바탕에 이 영상의 가장 큰 주제인 검색어에 의존해서 검색어를 쫓아다니며 그 검색 조회수만 빨아먹겠다는 부스러기 주워먹겠다는 키워드 노예 마인드.
그래서 더 매력적인 제목을 붙이지 못하거나 다른 맥락의 검색을 통해서 내 글을 발견한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실제로 타겟한 키워드는 어때요? 책 제목이나 특정 제품의 모델명처럼 사람을 제한하는, 방문자를 제한하는 키워드는 알찬 글을 쓰면서 본문에만 깔끔하게 좀 넣어줘도 내 블로그 수준과 검색어 수준에 맞춰서 알아서 검색에 꽂히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알차게 키우면 그 검색어 칠 사람들은 어차피 들어오고요. 키워드 노예 제목을 짓지 않으면 그 검색을 안 친 사람들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눌러보고 읽어볼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블로그를 하는 거의 모든 방법론이 꼼수 아니면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는 건 거의 다 쓰레기고요. 제대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유튜브에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강의조차 너무 복잡하고 외계어 전문용어 투성이고 힘들죠. 그 어려운 걸 대신 적용해준다는 컨설팅은 무슨 1년치 월세를 내놓으라고 해요. 뭐 그만큼 가치는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가 원하는 블로그의 방향은 모두가 그렇게 로직 연구 전문가가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항상 반대였잖아요. 로직 연구 전문가들이 뭔가 꼼수를 찾아낼 때마다 싹 다 물거품 되는 쪽으로만 바뀌어왔잖아요. 여러분은 네이버 로직을 수백 시간 연구해서 블로그 연구 분석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즐겁고 편안하게 글을 쓰면서 더 쉽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노력 대비 훨씬 크게 홍보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목적을 잃었다고요. 상위 노출 꼼수를 100시간 연구할 동안에 가치 있는 글을 50개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연구한 뇌피셜 꼼수, 공략법들 하루아침에 물거품 된 게 벌써 몇십 번입니까? 그거 할 시간에 좋은 글을 꾸준히 썼으면 로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상관없을 텐데. 블로그 역사상 가장 비싼 지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같은 글이 있어요. 네이버에 블로그 키워드라고 띄어쓰기를 안 넣고 검색하시면 이 영상과 비슷한 밸류의 다른 글을 운영도 안 하고 내팽개쳐놨던 레벨 1짜리 제 블로그에 써뒀습니다. 블로그 로직 공부 열심히 해오시던 분들은 읽어보시면 충격을 받으실지도 몰라요. 팽개쳐놨던 블로그에 대충 써서 올리자마자 뷰탭 3위에 꽂혔었는데 수정을 너무 많이 했더니 6위로 내려갔어요. 굳이 더 고치진 않았습니다. 순위에 집착하려고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편하게 즐겁게 좋은 글을 쓰려고 블로그 하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또 뭐 만날 일이 있겠죠. 그럼 본문은 어떻게 쓰면 더 좋은가?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런 내용은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오랫동안 억울하게 차단돼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별로 보실만한 내용이 없고요. 초기 영상들은 다른 곳에 옮겨뒀습니다. 다른 영상이나 커뮤니티 참고하세요.